오늘의 주인공에 관한 제보가 지금 사연으로 들어와 있는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강남 서타일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얼굴은 참 귀엽고 자상한 스타일인데 머리는 냉철하고 눈은 멀리 보고 지역을 다니는 걸음은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서울의 발전을 위해 이분을 꼭 만나봐 주세요. 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과연 이분이 누굴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강남구 제5선거구 도곡 1, 2동 대치 1사동에서 의정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 김동욱입니다. 김동욱 의원을 첫 번째 저희 손님으로 모셨는데 모시기 전에 간단히 좀 살펴봤어요. 근데 정말 화려합니다. 외국 대학에서 정치학 전공하셨고 다시 한국에서 또 석사과정을 정치학으로. 제가 이제 UC 버클리라는 대학을 나왔는데 해외에서 배우는 비교 정치학, 그다음에 한국에서 배우는 어떤 정치학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같은 뭐 계열일 수는 있어도 이제 전달하는 교수님들의 뭐 방법이랄지 뭐 느끼는 다양한 학문적 환경이랄지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둘 다 양국에서 좀 느껴보고 싶은 게 많다 해서 지원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론적인 이 뒷받침 만들어 놓고 이제 현실 정치로 뛰어드셨는데 어떻습니까? 책으로 본 정치하고 현실 정치. 많이 다르죠. 예. 제가 아는 거는 그냥 학계에서 사용하는 어떤 이론적 배경이라면 실제 현실에서는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느끼는 감정도 되게 다양하고 엄청나게 아예 다른 세상이었어요. 아예 이론적 배경과는. 그 상당히 괴리가 느껴지면서 좀 혼란스러웠을 텐데 그거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시의원의 책무가 네. 당연히 주민분들도 만나고 각종 기관도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출석을 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을 하고 예산도 마련해서 집행을 하는 통체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런 경험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노하우가 생기고 저만의 방식이 생기고 저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도 대화와 타협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신까지 다 더해지다 보니 이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벽에 부딪힐 때마다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군요. 네, 맞습니다. 무슨 공부가 취미이신 것 같아요. 지금 또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카이스트 박사과정 중이시라고. 제가 22년도 8월에 입학을 해서 박사를 전일제로 다니고 있고요. 세부 전공은 미래 전략인데 학위는 이제 공학으로 나와서 정치학 학사 석사를 했으니 문과도 하고 공학으로 이과도 하고 그래서 융합 인재로 좀 준비해보자. 욕심쟁이야. 시의원 활동하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어렵습니까? 공부는 사실 시간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결과물이 딱 나오는데 시의원 활동은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거를 누구나 다 알아주었으면 하는 이런 거는 사실 좀 욕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운도 따라야 되는 경우가 있고 노력도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 시간 투자하는 것도 따라야 되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야 돼요. 많은 부분에서 융합이 되어야 하나의 성과가 이제 뿅 하고 나오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서 그래서 좀 시의원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제안을 해도 그것이 결과로 나오려면 정말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바로 또 시의원 활동이죠. 근데 공부를 워낙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그 지구력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실 것 같긴 해요. 아니, 저 벼락치기. 제가 벼락치기라서. 그래요? 그러세요. 자, 뭐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 김동욱 의원을
더욱더 잘 알아보기 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토크박스 시간인데요. 지금 이 박스 안에는 우리 김동욱 의원이 최근 서울시 관련해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관심사 키워드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이 먼저 하나 뽑아주시죠. 자, 파란색을 뽑으셨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아이고, 상당히 강한 키워드인데요. 시작부터. 음란물이 나왔습니다. 음란물. 어떤 내용의 정책일지 일단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버스 관련한 법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비행기랑 기차, 흔히 말하는 지하철, 뭐 SRT, KTX 이런 데선 다 되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저 이 상황이면 제 아이가 버스를 탄다 안 태우고 싶겠네요. 이미 다 돼 있는 줄 알았어요. 철도안전법에서는 음란물 시청을 공공장소에서 못하게끔 지금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규정이 돼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상위법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고 이제 버스,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거기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만 봤을 때 버스에서 음란물을 봐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는 충분하게 조례로 막을 이유가 있다, 또는 법으로 막을 이유가 있다 해서 그 조례를 제가 이제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도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음란물 시청을 하지 못하게 충분하게 토의를 통하고 많은 논의를 통해서 상위법도 빨리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법의 그 빈 틈을 정말 꼼꼼하게 채우려는 그런 노력하고 계심이 참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어머, 이게 첫 번째 키워드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게임인데 좋아하세요 게임? 좋아합니다. 게임 좋아하시는군요. 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떤 게임 주로 하세요? 저 롤도 하고요. 스타도 하고, 핸드폰 게임 중에 클래시 로얄이라고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게임을 하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머리도 좀 식힐 겸. 자, 어떤 의미로 뽑으신 건지 보겠습니다. 자, 이 저 게임 좀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눈이 번쩍 뜨이실 텐데 얼핏 또 들으면 막 아이들 이 공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은 조금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거나 과도하면 좀 그런 걱정이 있죠. 당연히 있으실 수밖에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하나의 문화 콘텐츠 느낌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이걸 미래의 경제 산업으로 하나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게임으로 인한 국제대회 유치라든지 게임으로 요즘은 대학도 가는 추세고 그다음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비디오 게임이든 컴퓨터 게임이든 이런 게임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오락실 또 게임의 범주 안에 있고요. 아니면 거기 안에서 종사하고 있는 아나운서분들, 캐스터분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매니지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하나의 거대 산업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례로 좀 발전 방향을 좀 못 박아 두고 싶었어요.
사실 그 지난 그 아시안 게임입니까? 그 네, 맞죠. 저희 금메달을 따고 네. 그렇죠? 그 e스포츠 강국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이 조례가 없어도 게임 산업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더 지원을 해야 하나 뭐 이런 의문도 생기긴 하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돼 있는 건데 음. 이 게임을 통해서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은 자연스럽게 내수 경제가 살아나고요. 그런 각종 문화 콘텐츠들이 모이다 보면은 하나의 전시회가 되고 박람회가 되고 그게 다 하나의 경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AI라든지 XR, VR, 별의별 가상현실 관련해서 다 나오는데 이 기술이 결국 게임에도 나중에 적용이 될 거거든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은데 이거를 가만히 있기에는 서울시가 너무 도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도 아니면 작년에 이제 롤드컵이라고 이제 미국 NFL, 그러니까 미식 축구 슈퍼볼보다 더 많은 시청자를 요즘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번에 중국 팀을 꺾고 이제 T1이란 팀이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인식은 되게 부정적입니다. 아직까지. 네. 사실 그런 부정적인 인식도 좀 깨보고자 이런 조례도 상징적으로 좀 남기고 활성화 시켜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김동욱 의원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직접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아, 미래입니다. 미래입니다. 미래. 음란물 게임에서 갑자기 미래라는 키워드로 지금 훌쩍 넘어섰는데요. 김동욱 의원이 그 서울 미래전략 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군요. 상당히 이름이 긴 지금 조직인데요. 뭘 하는 곳입니까? 이름이 긴 만큼 이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제 통합적으로 다양한 부서들이 다 연계가 돼 있어요. 미래 전략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100년 뒤 서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도시 계획 쪽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당연히 교통도 껴있을 수밖에 없고 문화도 껴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 기타 등등 이제 기획하는 부서도 껴있을 거고 네. 하다 보니까 이거는 통합으로 좀 추진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지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AI 쪽이 가장 친숙하고 미래랑 가깝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발전이 되면 사실 의약품에도 당연히 그게 적용이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교통 시스템 체계도 확립이 될 거고 안전도 더 확보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많고요. 교통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교통 안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지금 차 같은 경우 자율주행 차 나오지 않습니까? 강남구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율주행 지구라고 해서 자치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수송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걸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 거고 단순히 제 지역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이라고 한정만 지었을 때 도로가 쫙 연결이 됐을 때 단순히 도로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관제센터라든지 인공지능 기술로 교통을 어떻게 더 흐름을 더 완화하고 더 빨리 가게끔 할 수 있는지를 좀 토대를 마련해 보고 싶다가 이제 메인 목표인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 의원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이제 2년 3개월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군요. 근데 그 2년 3개월 안에 이게 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아니죠. 기초적으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좀 뼈대를 마련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뼈대라도 마련해 두면 중장기적인 정책을 서울시에서나 아니면 의회에서나 마련을 했을 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특유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비록 내 대에서 안 이루어질지언정 요 뼈대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 후로 계속 이어가서 결과를 먼 미래에는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네, 맞습니다.